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 채용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 저는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재경영실의 유호선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한국자산관리공사 채용 설명회는 이제 저희 공사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 공사의 채용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 목적하고 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금융산업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제 설립이 됐고, 국민의 안정을, 기업의 활력을, 국가자산의 가치를 더하는 리딩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갖고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핵심 가치는 책임, 상생, 신뢰, 혁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사의 조직 현황하고 재무 현황입니다. 저희 공사는 5개 부문하고 34개 부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역 본부는 12개, 지사는 총 15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문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경영지원 부문을 제외하고는 사업 관련 부문만 봤을 때는 총 4개의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기업, 국유, 공공 이렇게 총 사업 관련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본부는 12개가 이제 전국적으로 12개가 있는데요. 지역본부 같은 경우에는 도청 소재지나 광역시 이렇게 큰 지역의 큰 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재무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자산은 대략 한 2023년을 기준으로 11조, 당기 순이익은 1,100억을 기록했습니다. 네, 공사 연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이제 1962년에 성업공사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고, 이때부터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인수정리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부터 2002년까지는 이제 국유재산 관리 업무를 또 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사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2012년에 와서는 한마음금융, 희망모와 같은 기금 업무를 이제 출범을 해서 기금 업무를 운영을 하고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국공유지 위탁 개발 업무도 이때부터 개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 2023년 보시면은 행복기금을 이제 이때부터 출범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본사가 이제 부산으로 이때부터 이전이 됐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업 지원 업무도 이때부터 본격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 업무가 굉장히 다양한데 먼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계재기 지원 업무입니다. 그래서 금융 취약계층이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 활동의 주체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을 한다라는 게 가계재기 지원 업무인데요. 이제 IMF 외환위기나 카드 대란이나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 최근에는 코로나까지 다양한 어떤 경제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저희 캠코는 이제 채무자분들의 채무 조정을 지원을 하고 가계의 신용 회복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의 가계재기 지원하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는 채무 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부실 채권들이 있습니다. 부실 채권을 저희가 인수를 하고 그것을 정리를 하는데, 그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채무자분들이 채무 상환 능력이 제각각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채무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이제 감면율을 조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채무를 조정해주는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채무 조정을 통해서 채무를 다 갚으면은 그 채무는 완제하고, 그리고 채무자분들은 이제 다시 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그런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소액 대출 업무도 저희는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코의 서민금융 지원 현황 그 표를 잠깐 보시면은
공사 회계랑 이제 한만금융, 희망모와 같은 기금 업무를 통해서도 저희가 이런 채무 조정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경우에는 이제 새출발 기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같은 새출발 기금을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재기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채무 조정하고 동일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대상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채무 조정을 통해서 재기를 지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채무 상환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해당 채권을 소각을 하면서 신용 회복을 지원하고 또 이외에 개인회생 성공 지원 프로그램과 같이 공적 채무 조정 역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업 지원입니다. 기업 지원이고 자본시장 투자자 및 캠코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매칭해주는 기업 통합 지원 플랫폼 기업 구조 혁신 지원 센터와 온라인 홈페이지 온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중에 세일 앤 리스백이 있는데 자산을 매입하고 후에 임대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은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산을 저희가 매입을 하고 그거에 대한 매각 대금을 기업에게 줌으로써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들에게 유동성 위기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기업들에게 다시 해당 자산을 임대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업은 이제 유동성은 공급받으면서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을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자산 매입 후 재임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회생 절차에 놓여져 있는 그런 기업들에게 채권 관리를 함으로써 그런 기업들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캠코는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서 이제 공적 앵커 투자자로서 PEF나 PDF를 조성을 하고 담보부 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 역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민간 펀드 운용사들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모펀드 역할을 저희가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회사는 이제 기업 업무 중에서 이제 해양금융 쪽도 현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일 앤 리스백과 동일한 구조 선상에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캠코 선박 펀드를 통해서 이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그런 해운사들에게 선박을 인수하고 그것을 다시 재용선하는 그런 세일 앤 리스백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공공자산의 가치를 창출하는 업무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저희 회사의 부문이 총 4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가계, 두 번째는 기업, 세 번째는 공공, 네 번째는 개발 이렇게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공공이랑 세 번째가 국유, 네 번째가 공공 이렇게 있는데 세 번째의 국유랑 공공이 바로 이 세 번째 공공자산 가치 창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국유와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회사는 이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국가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갖고 있는 땅이나 건물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매각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임대 혹은 무단으로 점유한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런 업무 역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국유재산 총조사를 실시를 하기도 하고 유효재산의 용도 폐지, 대부 매각 등 절차를 통해서 이런 활용도를 제고하는 그런 업무 역시 수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K 콘텐츠의 촬영지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유 이외에 공공 개발도 있습니다. 국유재산을 단순히 이제 관리
부동산을 관리하는 영역을 넘어서 이제 개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디벨로퍼로서 노청 관사를 신축을 하고 이제 생활 SOC 공급을 하는 등 국가 재산의 가치를 증대를 하기 위한 어떤 업무 영역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외에도 저희 이제 캠코 같은 경우에는 공매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공매라고 하면 사실 못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 경매랑 비슷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진행을 한 반면 공매는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의 경매가 채권자, 이제 채무자 이런 관계가 공매에서는 이제 세무서, 체납자 이렇게 관계가 바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납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매각을 하고 압류를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걸 바로 캠코가 공매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매 업무 수행은 저희 공매 플랫폼인 온비드라는 곳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국민들이 재테크 수단으로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간략하게 저희 공사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희 공사 채용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2025년도 채용 규모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이랑 재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을 드리면은,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입 직원을 대략 한 70명 정도 채용을 했고, 작년 2024년이죠. 2024년 같은 경우는 신입 직원을 대략 100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졸자 5급은 이제 금융 일반 경영, 경제, 건축, IT 이렇게 나눠져 있고, 고졸자 같은 경우는 6급 금융 일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경영의 경우에는 46명, 그리고 경제는 33명, 건축은 6명, IT 6명, 금융 일반 6급은 10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형 인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번을 뽑습니다. 2번을 뽑고 한 번당 6개월의 근무 기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간 한 130명에서 140명 내외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 상세 계획이 이제 수립되면은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할 예정이니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저희 캠코의 인재상입니다. 저희 캠코는 이제 포용하고 존중하는 인재,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재상을 참고를 하셔서 서류를 작성을 하거나 면접을 하실 때 본인이 이런 인재상에 부합하다는 것을 어필을 해주시면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채용 전형입니다. 저희 캠코는 이제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1차와 2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류 전형은 적부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거의 다 통과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지원 자격이 있는데요. 5급 대졸자의 경우에는 한국사 2급 이상이어야 되고, 6급 고졸자의 경우에는 한국사 4급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IT 같은 경우에는 전산 관련 자격증을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졸은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인 사람을 지원 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성실하게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거나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류 전형은 모두 다 합격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필기 전형의 중요성이 좀 저희는 강한데요. 저희 5급 대졸자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로는 전공이 한 8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NCS가 20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전공의 경우에는 60문제로 80점을 구성을 했고, NCS는 20문제 20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 경제, IT, 건축 등 이제 직렬에 따라서 보시는 시험이 다 다르게 될 거고, 이제 NCS랑 전공의 비중을 살펴봤을 때 80대 20이니까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전공을 좀 더 비중 있게 준비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NCS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나왔었고요. 6급의 경우에는 NCS 100점으로 구성이 되는데 의사소통, 수리 문제 해결 능력, 정보 조직 이해 능력 이렇게 유형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캠코 전공 문제, 그러니까 5급 대졸자 전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아직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작년이랑 재작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릴 때는 다 객관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금융공기업과 다르게 다 객관식으로 나왔으니까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이 점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면접 전형입니다. 면접 전형은 1차 면접이 있고 2차 임원 면접이 있습니다. 1차는 실무진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1차 면접은 이제 심층 면접하고 PT 면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층 면접의 경우에는 스피치를 발표를 하고 스피치뿐만 아니라 이제 입사 지원서 관련해서도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PT 면접의 경우에는 PT 자료를 작성을 하고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각 전형별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무 기술서를 참고를 해서 직무와 연결지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사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는 적부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다 합격을 시킵니다. 다만 이제 면접 전형까지 나중에 고려를 했을 때 서류를 잘 작성하는 것이 그래도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캠코의 지원 동기랑 해당 직무의 지원 동기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본인의 구체적인 경험과 캠코의 직무와 연결시켜서 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접관 분들께서는 이제 굉장히 많은 입사 지원서를 보게 되실 텐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아무래도 일목요연하게 잘 작성을 한 거일 경우에는 좀 더 면접관 분들의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는 사람 입장에서 기승전결을 생각을 하고 두괄식으로 잘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필기인데요. 필기 같은 경우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제 서류의 지원자의 경쟁률만 살펴봤을 때 연도마다 제각기 다르긴 한데 50배수에서 한 대략 한 80배수까지 왔다 갔다 서류를 그렇게 배수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 전형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필기는 3배수로 이제 뽑았습니다. 그래서 50에서 한 80배수 정도가 3배수로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필기는 열심히 준비하시는 게 맞고 필기를 준비하실 때 뭐 스터디를 하셔도 되고 본인 혼자 따로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문제가 그렇게 적지는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빠르게 잘 풀고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푼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1차 면접 전형입니다. 1차 면접 전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심층 면접하고 PT 면접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면접, 심층 면접의 경우에는 이제 스피치 자료 주제를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스피치 혹은 입사 지원서에 대해서 인터뷰를 함으로써 직무 적격성이나 조직 적합성 등을 검증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PT 면접의 경우에는 직무 관련된 주제를 저희가 드립니다. 직무 관련 주제를 드려서 그거에 대해서 PT 자료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면접관 분들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2차 면접 전형인데 2차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심층 면접, 2차 면접 같은 경우는 1차 면접에 심층 면접하고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합니다. 다만 이제 2차 면접 전형은 따로 스피치 자료 같은 건 없고 입사 지원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면접을 진행합니다. 또 2차 면접이 1차의 심층 면접하고 다른 점은 임원 면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원분들이 좀 더 아무래도 날카로운 통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점을 헤아려서 저희 공사의 직무, 업무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대다 면접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자신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세나 표정, 습관 등 행동을 잘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어떻게 준비하실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 공사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방법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캠코 공식 홈페이지나 캠코 공식 SNS인 유튜브나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이런 부분들, 이런 채널들을 다양하게 활용을 해서 저희 공사 업무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공사 채용에 임해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한국자산관리공사 채용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